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소리와 표현력을 끌어내드려서 정말 아름다운 연주를 구사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 소리장인 혜승쌤입니다. 오늘은요, 클래식 곡을 치신다면 꼭 한 번쯤은 워너비 곡으로 갖고 있는 리스트에 담겨 있는 바로 엘리제를 위하여라는 곡인데요. 이 곡의 앞부분을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이 피아노 실력이 급상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발목을 잡는 세 가지 나쁜 습관, 그리고 그거의 해결책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엘리제를 위하여는요, 8분의 우선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팩트들만 살펴보자면 8분의 3박자예요. 그래서 8분음표로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16분음표 2개로 구성이 돼서요. 8분음표가 한마디 안에 3개인 게 8분의 3박자잖아요. 그러면 이 앞에 있는 두 박자를 미리 세고 그 다음에 이 16분음표 2개가 이 끝에 있는 이 음표 1개 거거든요. 그러면 앞에서 하나, 둘, 라라란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런 마디 구성을 바로 목가춤 마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얘 두 개가 합쳐서 한 박인데 앞에는 예비박, 일종의 두 박을 좀 더 세줘서 얘를 채워주면 곡을 진입할 때 더 부드럽게 들어올 수 있어요. 약간 이런 거죠. 1, 2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가춤마디도 마찬가지지만 목가춤마디 같은 경우에는 정말 곡을 바로 들어가시면은 솔직히 망하는 지름길이고요. 앞에 최소한 한 마디, 최대 2마디까지 내가 이 곡을 어떤 빠르기와 어떤 박을 일정하게 구성을 하면서 들어갈지를 꼭 미리 생각해보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거는 사전 지식이고요. 그럼 첫 번째,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나쁜 습관이 뭐냐면요. 이렇게 음이 여러 개가 뭉쳐진 패턴이 있을 때 손을 되게 손목을 특히 신나게 흔드는 거예요. 이런 거죠. 음이 많으니까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우리 나름대로는 부드럽게 연결한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해요. 굉장히 잔잔하게 흔들거든요. 근데 물론 우리가 힘을 빼기 위해서 손목을 흔드는 건 괜찮지만 이제 음악을 좀 더 아름답게 더 레벨업을 하는 과정에서는 이런 걸 자잘한 움직임을 너무 많이 한 음의 패턴 안에 집어넣게 되면 음이 연결이 되는데 자꾸 얘를 끊는 그런 나쁜 요인인데요. 그래서 일종의 나쁜 습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해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를 약간 2개의 조각으로 나눠요. 그 대신 그 조각을 나눈다는 그 큰 의미는 뭐냐면요. 이 음 패턴 안에서 우리가 가야 할 제일 중요한 목적지를 하나 정해두는 거예요. 그러면 띠리리리리리린 결국에는 여기서 우리가 정리를 하게 되겠죠. 도착을 하게 되겠지만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음이 드러나야 할 그 목적지와 그 다음에 결국 정리가 되는 2개의 구역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띠리리리린 아마 여기가 될 거예요. 이쯤까지 음을 약간 밀어주듯이 치는 거예요. 그래서 낱개로 치면 이런 느낌이죠. 이런 느낌이겠지만 얘를 오히려 손목을 약간 낮춰준 상태에서 미레미레미 하고 밀어주는 거예요. 이런 느낌이죠. 이렇게요. 그러니까 똑같은 크기로 또 치지 않고 이 미라는 음을 향해서 이렇게 제가 살짝 다른 거 건드려서 그래요. 이렇게 밀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얘를 해결해 주듯이 약간 작게 줄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움직임을 생각하면 확실히 손목을 그러니까 매번 이렇게 미세하게 흔드는 것보다 미레미레미 하면서 밀어주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의 핵심은 뭐냐면 목적지를 향해서 밀어주라는 거예요. 밀어주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시작하는 이 미에서 손목을 너무 높게 잡지 않고요. 약간 낮게 잡은 다음에 안으로 점점점 들어가는 것처럼 치는 거예요. 이런 느낌이죠. 자, 손목을 약간 낮게 잡은 다음에요. 얘를 그냥 냅다 흔드는 게 아니라 안으로 살짝 파고 들어가는 것처럼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제가 살짝 이렇게 슬라이딩 하는 것처럼 들어갔죠? 그러니까 보통 흔드는 그 주요 원인은요. 딱 위치를 고정해 놓고 그냥 위아래로 흔들기 때문이에요. 이렇게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손목을 약간 낮게 잡아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앞으로 밀어주는 것처럼 이 미를 향해서 4번, 5번으로 이렇게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처럼 좀 연출해 주시라는 거죠. 자, 해볼게요, 그러면.
약간 커졌죠? 그 다음에 끝에서 이렇게 작게 빠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패턴이 이제 단순히 엘리제를 위하여 뿐만 아니라 다른 음들이 여러 개가 묶인 상태에서는 항상 조심하실 게, 내가 진입을 해서 얘를 중간에 커졌다가 작아지는 이런 움직임이 일어날 때마다 내가 커지는 지점까지 음을 일종의 약간 밀어준다고 생각하고, 작아질 때는 소리를 줄어드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걸 흔들지 않으면서 끝에를 살짝 정리하듯이 연출해 주는 거, 이런 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인 거죠. 자, 그럼 한번 제가 쭉 여기를 쳐볼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1, 2. 이게 화면, 그 영상상에서 확실하게 나와야 돼서 제가 크레센도를 조금 세게 하긴 했는데요. 이런 느낌이에요. 약간 들어갔다 빠지는 그런 느낌 있죠? 그래서 이게 첫 번째 포인트라는 겁니다. 손목을 미세하게 너무 잘게 흔들지 않고 목적지를 정해두고 밀어줬다가 작게 빠지는 이런 해석을 해주면 좋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소위 말해 1번을 떼는 기술인데요. 이 떼는 기술이 왜 나오냐면 그 나쁜 습관이 바로 이 엄지를 너무 무겁게 처리하기 때문이에요. 자,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여기도 여기는 엄지가 안 나오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매번 양손에 엄지가 나올 때마다 이 엄지를 자꾸 이렇게, 여기에 근육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툭툭 내리친다거나, 아니면은 얘를 뗄 때도 너무 그냥 이렇게 약간 우악스럽게 확 떼버리니까 디테일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 지금 엄지 나오는 대로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여기가 지금 엄지가 나오고요. 왼손에 여기도 엄지가 나오죠. 그 다음 여기도 엄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엄지 나오고, 엄지 구역만 한번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는 거예요. 여기 요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얘가 나올 때마다 어떻게 처리하냐면요, 엄지 움직임을 잘 보시면 얘가 사선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그러니까 얘를 수직으로 빡빡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약간 옆으로 빠져주듯이, 그 위로 떼어줄 때도 약간 이렇게 사선으로 올라오듯이 이렇게 취급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엄지를 치는 방향은 약간 사선으로, 이게 오른손 기준이에요. 떼어줄 때는 약간 이렇게 사선으로 올라가듯이 이렇게 처리해 주는 거죠. 자, 그럼 한번 볼게요. 1마디에서 이렇게 떼는 게 아니라 얘를 사이드로 약간 얘를 기울여 주거든요. 기울이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빠지죠? 위로 빠지는 게 아니라 제가 아까 요 화살표를 그린 것처럼 이렇게 빠져주는 거예요. 요런 느낌이죠. 느낌이 오시나요?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활용하고 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요, 또 우리의 이 위에 팔이 옆구리에 딱 달라붙으면서 몸이 굳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얘를 사선으로 이렇게 빼는 동작을 왼손은 이렇게, 오른손은 이렇게, 이걸 연습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오른손이 나오고 왼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걸 한번 같이 실험해 보는 거죠. 그럼 라 치고 이렇게 떼어주고 얘는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이걸 한번 저랑 같이 해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 대신 이 떼어줄 때 얘를 사선으로 약간 기울였잖아요. 그런데 이 손끝이 밀어내주는 것처럼 치는 거죠. 이걸 그대로 푹 눌러서 치는 게 아니라 이 손끝으로 약간 떨어져 내려오면서 뭉게구루처럼 슝 하고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이렇게요. 그래서 엄지를 칠 때는 여기에 살 있는 부분을 굉장히 건반에 많이 접촉해서 치는 게 아니라 거의 끄트머리로 기대듯이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요.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면서 얘를 너무 쿵거리게 치는 게 아니라 얘를 사이드로 이렇게 빠졌죠? 그래서 아까 엄지를 내려올 때는 어떻게 한다 했죠? 요 방향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도 이제 약간 구름 타고 올라가는 것처럼 이 부분도 이음줄이 사실 있는 부분이니까 이 끝에도 물론 떨어지겠지만 우리는 지금 엄지에 집중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볼게요. 얘도 쿵할 게 아니라 사선으로 빠진다고 했죠? 요렇게 빠져준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빠져주고, 그 다음에 여기도 끝이니까 얘는 2번이긴 하지만 얘도 이렇게 부드럽게 떼어줄게요. 아, 이게 2번이군요. 그러면 여기는 지금 이렇게 2. 예외예요. 얘는 1번에 관한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쾅 하는 게 아니라 스르륵 내려주면서 다음에 또 떼어줄 때를 준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도 쓱 하고 떼어주는 거예요. 이렇게요. 얘도 쿵 하지 마시고 쓱 살며시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게 합쳐졌을 때 하면서 엄지를 다 끝에를 가볍게 처리를 해주니까 확실히 음악이 뒤에가 살아있는 내추럴한 그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런 1번을 떼는 기술, 이게 되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마치 리본처럼, 리듬 체조의 리본처럼 가벼우면서도 깃털처럼 이렇게 몸을 유연하게 쓰는 연습을 해주시고요. 마지막은 뭐냐면 이런 연결의 기술인데요. 이건 어떤 거냐, 손이 지금 엘리제를 위한 특징이 뭐냐면 왼손을 치다가 오른손으로 이렇게 연결해주는 부분들이 있어요. 요렇게 여기 보이시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얘를 쳐주고 그 다음에 얘를 바톤을 넘겨주듯이 쳐야 되거든요. 근데 이때 보통 몸이 굳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깨 부분부터 위팔에다가 좀 굳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떤 연습을 하면 되게 좋냐면요. 마치 그 올림픽에서 계주 달리기 같은 건데, 앞에서 이제 계주 주자가 이렇게 달리다가 바톤을 그 다음 주자에게 넘겨줄 때 어떻게 하나요? 제가 그걸 보고 되게 인상적이었었거든요. 이렇게 바톤이 좀 약간 되게 길더라고요. 그러면 앞에 주자가 여기를 잡고 있고요. 막 달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 뒤에 주자가 같이 맞춰서 달려주면서 앞주자는 앞부분을 잡고 있고 뒷주자는 뒤를 잡은 상태에서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렇게 하는 거구나. 단순히 이렇게 휙 하고 넘기는 게 아니라 연결 구간이 있구나라는 걸 보면서 깨달은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여기가 지금 이제 이마디를 하면 하고 얘 떨어졌죠? 그 다음에 이제 왼손이 나왔어요. 그 다음 오른손 넘겨주잖아요. 바톤을 넘겨줄 때처럼 이 사이를 바로 떼버리는 게 아니라 얘를 치고 이 도가 진입할 때까지 약간 기다려줘서 결국에는 조금 겹치는 구간을 만들어 놓고 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떤 연습을 하시면 좋냐면 얘를 치고 다음으로 넘겨줄 때 얘를 연결만 하는 요 연습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음을 치고 다음음 칠 때 약간 겹쳤다 떼고 또 이음을 칠 때 겹쳤다 떼고 요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보면 은근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중급 정도 레벨로 계속 하시다 보면 심지어 초급에서도 왼손에서 오른손으로 가는 그런 멜로디 형태는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계주 달리기처럼 연결 기술을 잘 쓰냐 안 쓰냐에 따라 되게 다르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여기도 그러니까 다음으로 바톤을 넘겨주되 얘를 또 이렇게 90도처럼 삐리삐리삐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얘를 치고 겹쳐주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얘도 진입을 하겠죠. 그러면 이렇게 겹쳐주면서 계속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그런 형태로 연주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첫 네 마디를 다루면서 가장 여러분들이 그 중급 단계 그리고 더 레벨업을 하실 때 꼭 필요한 3가지 그리고 버려야 할 3가지 나쁜 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시하는 건 적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재 치고 있으신 그 곡에다가 이 3가지 원리를 과연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이걸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계속 레벨을 올려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이거 관련된 계속 더 좋은 컨텐츠들을 마련하면서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